안녕하세요. 알고리즘의 5번째 이야기 그리디 알고리즘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이클롭스 문제하고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를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타입 1 그리디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옵티멀 머지 패턴과 호프만 인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옵티멀 머지 패턴부터 보도록 하죠. 옵티멀 머지 패턴은 merge, 합병한다는 뜻입니다. 뭐를 합병해요? 파일을 합병하는 겁니다. 그런데 K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병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파일 합병에 드는 비용을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파일은 길이가 n이에요. 두 번째 파일은 길이가 m개입니다.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친다고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파일을 합쳐지는 파일로 먼저 그대로 옮겨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을 또 합쳐지는 파일로 그대로 옮겨야겠죠. 첫 번째 파일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이 파일의 개수가 크기가 n개이기 때문에 n개만큼 걸리는 겁니다. 비고의 n만큼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파일을 옮기는 것도 파일의 길이가 m개이기 때문에 비고의 m개만큼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비고의 n 플러스 m개만큼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파일이 아니라 K개의 파일을 합칠 때 가장 이동 비용이 적게 드는 순서는 어떤 것일까요? 이걸 찾으라고 하는 게 옵티멀 머지 패턴입니다. 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나요? 네, 한번 이런 예를 보죠. 이렇게 길이가 30, 20, 10인 파일 x1, x2, x3 세 개가 있어요. 이걸 합칠 때 우리가 x1하고 x2를 먼저 합치고 그러면 x1, x2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 x3를 합치는 걸 생각을 해보죠. 그럼 결과적으로 x1, x2, x3가 만들어질 겁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x2하고 x3를 먼저 합쳐요. 그럼 x2, x3가 합쳐지겠죠? 거기에 x1을 합치면 x1, x2, x3가 될 겁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비용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보세요. x1, x2를 먼저 합치면 각각의 길이만큼 비용이 든다고 했죠? 합치는 거니까 50만큼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50에 10을 합치면은 60만큼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토탈 50하고 60을 합쳐서 110만큼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x2, x3를 먼저 합치면 어때요? x2는 길이가 20, x3는 길이가 10. 합치는데 드는 비용은 30이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30짜리 파일에 30짜리 x1을 또 합치면은 두 개 합쳐서 60만큼의 비용이 들겠죠.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토탈 90만큼의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x1, x2를 먼저 합치고 x3를 나중에 합치는 것보다 x2, x3를 먼저 합치고 x1을 나중에 합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합병 순서를 찾는 문제를 그리디하게 한번 풀어보죠. 그리디 알고리즘 어떻게 문제 해결한다고 했어요? 먼저 정렬한다고 했죠. 네,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비용을 고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먼저 선택을 한다? 오름차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큐에 저장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맨 앞에 두 개를 꺼내서 합병합니다.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졌죠. 얘를 큐에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파일이 한 개가 될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코드 형태로 작성하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기본 그리디 알고리즘의 코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옵티멀 머지 패턴을 그리디하게 해결하는 방법의 코드입니다. 먼저 A를 소팅한다고 했죠. 이 A가 뭐예요? 여기서는 파일의 길이죠. 그래서 파일의 길이의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해서 Q에 집어넣습니다. 이건 우선순위 Q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Q가 empty가 아닌 동안 여기서는 Q에 있는 파일의 크기가 하나보다 큰 동안 하나이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Q에서 X를 팝하고 Q 맨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팝해서 두 개를 더합니다. 그리고 이 더하는 비용이 전체 코스트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더해진 파일의 길이를 다시 Q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Q의 파일이 하나보다 큰 동안 하나 남기 전까지 계속 반복을 하고
하나가 되면 이제 그때 코스트를 리턴하거나 아니면 그때 결합한 순서를 이제 리턴하면 되는 거죠.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이 화일 루프는 비고의 n의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정렬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고의 n 로그 n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비고의 n 로그 n이 시간 복잡도가 됩니다. 옵티멀 머지 패턴 같은 이런 그리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정렬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n 로그 n보다 더 빠른 시간대에 문제를 해결하긴 힘듭니다. 구현은 이렇게 우선순위 Q 선언해주면 되고요. 값 2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이제 다 푸시를 해주고 이렇게 STL에서의 Q는 탑과 팝이 분리되어 있다고 했어요. 탑, 팝 가져와서 2개 더한 다음에 걔를 다시 Q에 넣어주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옵티멀 머지 패턴에 대해서 약간 다른 형태의 구현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파일 합병이라고 하는 게 2A 합병, 그러니까 2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 2개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과정을 이진트리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될 파일들은 자식 노드에 들어가는 거고요. 합병된 파일은 부모 노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할 경우에 얼마나 이동하느냐는 이때 depth를 계산을 해서 이 길이 곱하기 depth가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요. 이걸 다 더하는 게 모든 파일의 이동 경로가 됩니다. 구현은 비슷합니다. 2개 가져와서 합쳐서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그 노드를 저장하는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의 길이가 20, 30, 15, 40인 파일들이 있어요. 일단 정렬부터 한다고 했죠. 정렬합니다.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거 2개 합쳐서 머지. 길이 15짜리 파일이 됐죠. 그 2개 합쳐서 머지. 길이 35짜리가 됐죠. 실은 얘가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2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앞에 2개 있는 거 합쳐서 머지. 65짜리가 됐죠. 합쳐서 머지. 105짜리가 됐죠. 미안합니다. 파일의 길이가 5인 파일은 몇 번 이동하나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될까요? 이 4가 뭐냐면은 이게 depth가 1, depth가 2, depth가 3, depth가 4죠. 그래서 5 곱하기 4, 20번 이동하는 겁니다. 길이가 10인 파일도 곱하기 4, 40번 이동하는 거고요. 길이가 3인 파일은 곱하기 3, 60번. 길이가 2인 파일, 30인 파일은 실은 이게 depth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좀 약간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depth가 2니까 60번 이동하는 거고, 길이가 40인 파일은 얘는 depth가 1이죠. 루트 바로 밑에 있으니까 40번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220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옵티멀 머지 패턴도 이렇게 이제 여기서 트리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값,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차일드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비교하고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 이제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바이너리 트리의 형태로 옵티멀 머지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은 허프만 인코딩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프만 인코딩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인코딩 얘기를 잠깐만 해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교향곡을 듣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짠짠짠짠 이런 음악이죠. 그 짠짠짠짠 하는 음악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음악의 시간을 압축해 놓으면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다 튀어나오면 이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값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파수?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짠짠짠짠 이렇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거죠. 이와 같은 코드는 우리만 듣기도 하지만 어딘가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전송을 하는데 이 그래프는 아무리 똑같이 복사해도 복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은 이걸 전송하는 방법은 얘를 이 코드를 어떤 다른 코드로 변경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 코드를 전송에 적절한 코드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인코딩 한다 라고 하고요. 전송된 녀석을 복구를 해서 다시 원래의 코드를 회복하는 걸 우리가 디코딩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코딩과 디코딩은 하나의 쌍으로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코드는 시간과 값의 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코딩을 쉽게 하는 방법은 이 코드를 이산화, 디스크리타이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즈 할 때 축이 두 개 있잖아요. 시간과 값.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디스크리타이즈 하는 걸 우리가 샘플링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값에 대해서 디스크리타이즈 하는 걸 우리가 퀀타이즈 한다. 퀀타이제이션, 양자화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이산화의 대표적인 예가 CD인데, 네, CD는 44.1kHz의 주파수를 가지고 샘플링이 되죠.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1초라면 얘를 44,100번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때의 값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실은 우리가 양자화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은 뭐 어떤 높낮이가 있죠. 하는 저음이나 하는 고음이나 이 고음을 여러분들은 7단계로 양자화를 시켜서 해석을 해요. 어떻게 7단계인가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까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미안해요. 8단계네요. 네. 8단계로 나누어서 양자화를 합니다. 물론 그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연속적인 값을 이산적인 값으로 바꾸는 것 우리가 양자화라고 합니다. 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이 음악을 4개의 값으로 양자화를 한다면, 4개의 값의 심볼로 양자화된, 이산화된 그런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그 2의 n비트를 필요로 합니다. 보세요. 이건 A, B, CD잖아요. A는 00, B는 01, C는 10, D는 11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 A, B, CD를 다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몇 비트가 필요해요? 2비트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샘플링을 4번 자르고 값을 4개로 양자화를 했더니 원래 주어진 이와 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인코딩이 됐어요. 원래 값하고 좀 비슷한가요? 좀 안 비슷하죠? 이걸 원래 값하고 비슷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샘플링 레이트와 퀀타이제이션 수가 더 커져야 됩니다. 훨씬 더 촘촘하게 이게 이산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럴수록 비용이 더 증가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와 같은 인코딩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A, B, C, D 4개의 값으로 인코딩을 할 거면 이렇게 4개의 값으로 바꿀 거니까 00부터 11까지 2비트를 쓰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50분 길이의 교향곡을 우리가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샘플의 수는 50분 곱하기 60초 곱하기 44,100이니까 한 1억 3천만 정도, 130메가 정도의 어떤 샘플링이 필요할 거고요. 퀀타이제이션은 A, B, C, D를 쓰기로 했으니까 각각 2비트씩, 그래서 2비트 곱하기 130메가니까 260비트가 필요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여기서 보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죠. A는 7천만 번 나와요. 전체 신호의 절반이 A입니다. 절반 이상이 A입니다. 그죠? 전체 신호가 1억 3천만 개인데 그 중에서 7천만 개가 A예요. B는 꼴랑 300만 개 나옵니다. 매우 작아요. C하고 D는 200만 개, 2천만 개하고 3,700만 개. 뭐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많지도 않은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많이 쓰는 A는 짧게 표시하고 그 대가로 적게 쓰는 B를 좀 높이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이런 그리디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베리어블 랭스, 서로 다른 길이로 알파벳을 표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많이 나오니까 0, 짧게, 나머지는 10, 11 이렇게 쓰고 B는 조금 나오니까 001 이렇게 표시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A를 한 비트로 표시합니다.
7천만 개. C하고 D는 두 비트도 표시합니다. 두 개 다 5,700만 개. B는 세 비트도 표시합니다. 근데 개수가 작으니까 300만 개.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193메가가 됩니다. 원래 260메가보다는 훨씬 작은 용량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0010이라는 신호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건 뭔가요? 0은 뭐예요? A죠. 0은 뭐예요? A죠. 10은 뭐예요? C죠. 그래서 얘는 AAC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01은 뭐예요, 여러분? 001은 네, B죠. 0은 뭐예요? A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0은 뭐예요? A죠. 01은 뭐예요? 네, 이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앰비규어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모호성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0010을 받았는데 너는 AAC냐 BA냐를 한 번에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이걸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프리픽스 프리 인코딩이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떠한 기호도 다른 기호에 접두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A가 0이고 B가 001이에요. A가 B의 접두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거, 베리어블 랭스 인코딩하고 프리픽스 프리 인코딩이 합쳐진 게 허프만 인코딩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네, 알파벳을 빈도 순으로 정렬을 해요. 빈도의 오름차 순으로. 그래서 합병을 합니다. 또 합병을 하고 또 합병을 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0, 오른쪽으로 가면 1을 부여를 합니다. 레프트 차일드는 0, 라이트 차일드는 1인데 잘못 썼네요. 그럼 보세요. B는 어떻게 되냐면 0, 0, 0이 돼서 0, 0, 0이 됩니다. C는 어떻게 되냐면 0, 0, 1이 돼서 0, 0, 1이 됩니다. D는 0, 1이니까 0, 1. A는 1이니까 1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네, 이렇게 표시할 경우에 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살짝 길이가 좀 더 길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네, 그 용량은 213메가로 좀 길어지긴 하지만 픽스드 랭스 인코딩보다는 훨씬 값이 작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기호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허프만 인코딩은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앞에서 옵티멀 머지 패턴에서 봤던 것처럼 노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벳을 저장을 하고 레프트, 라이트, 차일드로 이렇게 할당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얘들을 그 앞에 있는 것부터 가져와서 빈도수를 더해서 거기에 알파벳을 집어넣고 합쳐서 얘를 저장하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력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은 이게 영어에서의 각 알파벳이 나오는 빈도수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허프만 인코딩을 돌려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타입 1에 해당되는 그리디 알고리즘, 옵티멀 머지 패턴과 허프만 인코딩을 봤고요. 다음 시간은 타입 2에 해당되는 그리디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